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법률, 일주일에 한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안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 수익 추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정말 근절하기 힘든 게 바로 음란물 유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A씨는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총 3599회에 걸쳐 음란물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네, 3만 건. 엄청난 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A씨는 약 3년간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런데 A씨가 게시한 음란물 영상은 대부분 일본 음란물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할 음란물 영상에 대해 자막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의뢰를 수락한 다음 음란 영상 한 편당 평균 10만 원 내지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네, 음란물 영상에 자막까지 달았다고 하니까 더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검사는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뭐 음란물 유포 당연히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는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A씨,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배포했다, 공연히 전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A씨도 자신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A씨를 상대로 얼마를 추징할 것인지였습니다. 네. 추징이라는 게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가져간다 이런 의미인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범죄 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몰수라고 하는데요. 몰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는 이 법 규정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이제 범죄 행위니까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 역시 범죄 수익이고 그러니까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A씨는 문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광고주들로부터 총 2억 3,900만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렇게 취득한 광고비는 이 사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 대가를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전시 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게 음란물 유포의 대가로 내가 벌어들인 게 아니라 광고의 대가니까 이건 범죄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익에 대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원은 A씨가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A씨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법원은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3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약 3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 수익도 2억 원을 넘을 정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포한 음란물이 제작에 직접 관여한 점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억 3,9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아까 그 자막을 함께 만들어준 B씨도 같이 기소됐다고 했는데 그 B씨의 경우 자막을 만들어준 것도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되나요? 네, B씨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A씨의 범죄를 방조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자, 방조, 이게 뭐 도와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조란 타인이 범죄 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법의 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B씨처럼 다른 사람인 A씨의 범죄를 도와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그 범죄를 좀 도와준 사람에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해서 도와준 사람은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B씨, A씨가 유포한 음란물에 자막을 달아줬으니까 뭐 A씨 음란물 유포를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B씨도 자신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B씨는 자막을 제작해준 대가로 A씨로부터 총 2,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추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은 동영상 자막을 제작해주고 A씨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받은 돈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원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로부터 자막 제작비라고 받은 돈은 결국 A씨의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인 이상 이는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죄 수익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정범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방조범인 경우도 포함되는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A씨로부터 자막 제작비로 받은 돈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B씨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법원은 B씨에게 벌금 400만 원 그리고 2,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 그 사이트 광고 수익, 결국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 또 여기에 도와준 것도 역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경찰을 사칭한 건데 자세한 내용 어떤 건가요? 네, C씨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상의를 착용하고 가슴팍에는 가짜 경찰 흉장을 부착한 채 창원시 모처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PC방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순찰 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고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한 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 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 불신 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네. 이후 C씨는 이 PC방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는 그곳 종업원에게 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자주 들어가고 하진 않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 주점에 가서는 경찰입니다. 여기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네. 아니, 경찰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관처럼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합니다. 네, 공무원 사칭죄. 그 아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뭔가요? 네,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여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C씨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C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같은 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경찰이 아니면서 제복과 유사한 차림을 하고 경찰 행사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생생법률 오늘은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